그래, 대답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나는 니를 가끔 생각할 거고, 그럴 때 그냥 내가 곁에 있다는 걸 잊지는 마 정도로 말을 거는 것. 저는요, 학교에서 한 30년 정도 국어를 가르쳤던 교사예요. 이제 국어를 가르치면서 주로 책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는 학교를 퇴임하고 학교에서 하던 책 이야기를 밖에 나와서도 하고 싶어서 지금은 책방지기가 된 박태숙이라고 합니다. 동네 책방 바이어니에서는 맛있는 딸기든 뽕라떼도 마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인문활동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바이어니에 대해 좀 더 소개해 주세요. 동네 책방은 대체로 책방지기의 어떤 개성이나 취향이 많이 묻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책방 바이허니가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하면서 여러 형태로 만나는 어떤 장이 되기를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하고 있는 책방이에요. 현대시대의 외로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로운 시대군요, 지금이. 혼자 있어도 외롭고, 여럿이 있어도 그 안에서 또 외롭고, 예, 그 외로움은 어쩌면 주변 사람들하고의 비교에서 더 외로워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이 외로울 때일수록 그냥 슬그머니 옆에 서서 네 옆에 나 있을게 라는 사인을 말이든 어떤 동작이든 아니면 어떤 표정이든 그런 것들을 주면서 함께 조금씩 덜 외롭게, 외로운 건 어쩔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조금씩 덜 외롭게 서로가 서로에게 곁을 내주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온라인 서점하고 지역에 있는 책방하고 가장 큰 차이가 관계 맺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서점에서는 내가 필요한 책을 구매하는 걸로 끝이 나지만 지역 서점에서는 그 사이에 사람과의 만남이 있죠. 그래서 저희 책방에서도 사실은 제가 가장 공들이는 영역이 책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5개의 책 모임을 하고 있고, 우리 책방에서도 이제 정기적으로 매달 몇 개의 책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에 사실은 우리 책 모임 회원 중에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아직 30대인데 암 수술을 했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매우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한테 더 먼저 위로를 하고 자기는 반드시 나와서 돌아올 거니까 자기 없는 동안 책 모임을 계속 지속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슬퍼서 책 모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었는데 항암 투병을 하면서 자기는 꼭 나올 거다. 나올 거니까 모임을 진행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모임을 진행했는데 드디어 그 친구가 모임에 합류를 했어요. 항암 치료가 끝나고 지금은 2달째 이제 드디어 나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픈 몸이었는데 그 치료를 나름대로 어느 일정 기간 치료를 하고 또 모임에 나와서 어제 그 책 모임을 했었거든요. 책 모임 하면서 그 친구가 했는 이야기가 자기는 바이허니가 있어서 이 바이허니의 책 모임에 너무너무 나오고 싶어서 더 열심히 치료를 했노라고, 자기의 어떤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는 것은 책인데 혼자서 읽을 수 없는 책을 함께 읽어나가서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시골에 있는 작은 책방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힘이 될 수 있고 하니 이 일을 오래오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외로운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요즘 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내가 청년들에게 너무 무심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의 잣대로 우리는 이런 형태로 열심히 살아야 해. 이렇게 성실히만 하면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나의 정말 지독한 무지와 지독한 편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최소한 글쎄요, 그 청년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까 모르겠지만 눈빛이라도 따뜻하게 그렇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청년이 혹시라도 나에게 나 이래서 힘들어요 하면 최소한 그래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라고 공감이라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 그것부터 하고 싶네요. 외로운 시대에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참 외롭다라는 것, 힘들다라는 것, 우울하다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끝없이 빠져드는 수렁 같은 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롭고 힘든 사람한테 너 책 읽어라 하는 말이 어쩌면 굉장히 공허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작은 책 한 권을 내밀어서 그 책 표지를 열어만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어떤 서로가 말문을 트는 계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또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고 그나마 이제 책은 내 곁에 있으니 내가 쉽게 내밀 수 있으니 저는 청년들에게 그 청년에게 어떤 책이 그나마 책장을 열 수 있을까를 저는 좀 세심하게 살펴보고 모든 책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청년, 저런 상황에 놓인 청년이라면 이런 책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내가 찾아내는 것, 그게 저의 역할일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동네 책방은 많은 작고 작은 관계들이 여러 형태로 이어지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또 이렇게 시골에 있으니까 공간이 제법 여유가 있어요. 마당도 있고, 작은 방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면, 저랑 같이 호미를 들고 싶어요. 그래서 마당에 어느 한 기퉁이에서 같이 풀도 좀 뽑고, 시든 꽃도 가위로 좀 자르고, 크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더라도 등에 따뜻한 햇살을 등에 업고 함께 그런 일을 소소하게 하다 보면 또 뭔가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온기가 있지 않을까. 호미를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따뜻한 차나 아니면 딸기 듬뿍 라떼를 듬뿍 딸기 넣어서 한 잔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우울할 땐 달다구리 앞으로 가면 좋잖아요. 외로운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마침 어제 책 모임을 했어요. 바로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은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 라는 책이고 김초롱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이번 주 토요일에 김초롱 작가가 저희 바이허니에서 이 책으로 북토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바이허니 책 모임에서 이 책을 같이 읽었는데 다들 첫인상은 이 책에 대한 첫인상은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기록한 이야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무거울까 두려워서 책장을 쉽게 넘겨지지 않았대요. 이제 그렇지만 이럴 때 저는 책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서는 읽을 수 없는 책을 서로가 서로에게 곁을 내주면서 함께 읽는 거죠. 근데 읽다 보니까 이 책 너무 잘 읽어져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김초롱 작가가 이 청년 세대가 얼마나 다부진지 저는 이 김초롱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기성세대인 제가 청년 세대에게 얼마나 몰랐는가, 얼마나 알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의 편견으로 재단해왔던가 굉장히 반성했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 김초롱 작가뿐만 아니라 이 청년 세대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쓴 책을 앞으로는 더 많이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권 더 소개를 하자면 안온 작가가 쓴 1인칭 가난이에요. 이 친구는 20살까지 차상위 기초수급자였어요. 근데 그 기초수급자로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기초수급자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려고 했던 애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청년들이 얼마나 단단한가.
난 정말 젊은 청년 세대한테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싶어요. 두 분 추천드립니다. 현대 고립이라는 문제는 청년 세대뿐 아니라 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예, 고독은 사실 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고독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더 쉽게 절망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이제 뭐 청년 세대나 아니면 사실 노령층의 고독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저는 이 책에서 받는 문장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안부를 물을 때 그래 대답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나는 너를 가끔 생각할 거고 수시로 너에게 안부를 물을 거야. 그럴 때 그냥 내가 곁에 있다는 걸 잊지는 마 정도로 말을 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한테 참 필요한 제스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독서 모임을 권할 수 있을까요? 예, 책을 잘 안 읽던 사람에게 책을 읽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바뀌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사례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는 꼰대 탈출 아저씨 독서 클럽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들이 평소에 그렇게 책을 많이 읽던 분들이 아닙니다. 통계에서도 나오다시피 50대 남성분들 거의 책을 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책 모임을 하는 사람들도 50대 아저씨들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이분들도 책을 평소에 많이 안 읽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책을 좀 읽고 우리가 꼰대가 좀 덜 되게 꼰대는 꼰대인데 이제 좀 덜 꼰대가 되어보자라는 취지로 모임을 만들었어요. 지금 5년째 꼰대 탈출 아저씨 독서 클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 독서 클럽을 하면서 책을 한 달에 한 권은 책을 읽는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한 5년이 지나고 보니까 스스로 그 책을 손에 드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텔레비를 보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에 대해서 질문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아저씨들은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하여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과제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독서 모임을 쭉 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릴렉스 되면서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혼자서는 읽기 힘들지만 3명, 4명 모여서 우리가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에 이런 동네 책방이 있고 또 책방지기의 역할이 있겠죠. 직관서가의 강연에 대한 바람이 있으신가요? 예, 그 직관서가에서 이렇게 시리즈로 관계 맺음, 사람이 사람에게 곁을 내주는 것에 대한 고찰 이런 강연을 준비하고 있어서 울산 시민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날개짓이 또 연결되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기대되고 또 저도 시골 구석이지만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뭐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힘들 땐 누군가에게 밥 먹자고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밥을 나누는 것만큼 든든한 친구가 없거든요. 같이 뭐라도 나눠 먹고 나눠 먹으면서 눈빛도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곁을 내주고 그렇게 이번 생을 그냥 쭉 이어갔으면 좋겠어요.